자, 봅시다. 그 다음에 최승호의 북어는 군사독재인데 요거 이제 포인트는 북어가 비판의 대상에서 비판의 주체로 바뀌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봅시다. 암담한 현실, 식료품 가게, 밤의 식료품 가게니까 설명 다 나와요. 시간, 공간, 배경.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음의 이미지죠. 그래서 뭐 부조리한 현실 이런 표현 쓸 수 있고요. 죽어서 하루 손 떼묻고 터무니없이 하루를 더 기다려. 죽었다 그랬죠? 오른쪽 설명 보세요. 생명력 상실, 무기력, 관습, 습관, 문제의식이 없는 뭐 나쁜 말 다 갖다 붙이면 돼 그냥. 됐니? 족같은 뭐 이거 하면 돼. 북어들 아무래도 빨강색으로 한 이유가 뭐다? 가장 중요한 시적 대상이죠. 무기력한 현대인을 나타내고요. 띠테이프에 뭐라고 적을까? 비판의 대상이야. 비판의 대상이야. 그 다음에 북어들을 빨리빨리 할게요. 일개 분대라고 표현했죠. 왜? 군사독재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군대 용어, 억압적 시대를 말해주는 거고요. 꼬챙이에 깨어져 있다. 죽음이 꿰뚫었다. 죽음이라는 단어 있죠? 생명력 상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챕터 끝난 거고, 그 다음에는 혀가 딱딱했다. 변비증, 벙어리. 침묵하는 현대인의 모습. 그 윤석열, 김건희한테도 다 말 못하더만. 그 기자 새끼들 보면 혹시 자기 꿈이 기자이신 분? 봅시다. 짜부라진. 아유, 요거 영상 올리긴 조졌다. 야, 내가 영상 올리는 거 그 이제 일부 공개로 올리고 가끔가다 실수로 뭐 전체 공개도 하는데 그 일부 공개 다른 애들한테 그 영상 넘기지 마. 그 니네들은 수강료 내고 배우는 건 다른 애들은 공짜로 배우면은. 예전에 어떤 새끼는 씨발 돈 받고 또 영상 링크를 보내줬어. 뭐 창조 경제야? 짜부라졌어. 눈깔이 짜부라졌어. 제대로 봐 못 봐? 못 보는 거죠. 냉철한 현실인식을 못하는 거고요. 빳빳하고 막대기 같고 빛나지 않아. 꿈과 희망을 상실하고 경직된 사고. 나쁜 거 다 갖다 붙이면 돼. 그죠? 가슴에 싱싱한 진어미를 요게 해석사항의 차이가 있는데 듣기만 해. 가슴에 싱싱한 진어미를 달고를 그냥 해석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해석할 경우에는 그 띠테이프에다 적어. 생명력.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일단은 생명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삶을 살지만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고 살 수 있는 힘도 있는데 억압된 현실 속에서 그거를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싱싱한 지느러미 생명력이야. 생명력은 있는데 구속과 억압의 시대 속에서 죽은 듯이 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 안 나올 거야 아마. 좀 논란이 돼서. 헤엄쳐 갈 데 없는 상황, 사람들 방황, 불쌍한 거죠. 그 여기까지 비판의 주체는 누가 된 거야? 화자가 된 거야. 그런데 마지막 느닷없이 두둥탁. 옆에 적어. 두둥탁. 야야야야 이 새끼야. 그걸 진짜 적으면 어떡해 이 새끼야. 느닷없이 여기 밑에다가 적어. 시상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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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나중에 이제 북어 나오면 기억나는 거라고. 씨부랄 두둥탁밖에 없어. 시상전환.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이건부터 지금부터는 상상이죠. 상상. 그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이건 누구 대사야?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북어의 대사가 되는 거죠. 별표 붙어 있네요. 왼쪽에 성찰이라고 동그라미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 화자가 이제 적으면 돼요. 비판의 뭐에서? 주체에서 무엇으로? 대상으로. 북어는 비판의 대상에서 주체로 주객 전도되었다. 주객 전도되었다. 됐죠? 자, 그 다음 김수영의 사령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넣은 이유가, 잘 보세요. 군사독재의 억압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말을 해 못해. 죽어있는 영혼으로 살죠. 똑같은 내용이야. 이 김수영의 사령이라는 시가. 사령이라는 뜻 자체가 죽을 사자의 영혼 영자야. 군사독재의 억압된 현실 속에서 뭐다? 내 영혼이 아까 북어처럼 죽어있구나를 느끼는 시야. 그래서 시 읽어만 보세요. 혹시라도 나오면 이 내용이 동일해. 군사독재에서
생명력을 잃은 무기력한 죽어있는 영혼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한 시야.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냥. 알겠지? 그 다음에 김광규의 상행도 마찬가지예요. 억압 산업화와 군사독재 시대 속에서 자유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야. 알겠니? 읽어만 보세요. 근데 김광규의 상행은 위에다가 적어놔. 반어 조심이라고. 그리고 나서 읽으시면 이게 이 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어야. 그래서 반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시 내용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만 보세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알겠지? 민호야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내가 봤다니까. 17번 문제. 아까 17번 다른 문제였죠? 요거 21번 문제로 나와.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이문재 씨의 광화문 겨울불꽃나무. 요거는 이제 그 문명의 발달 속에서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 광합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광합성. 그래서 자연의 섭리가 왜곡당하는 내용. 골격만 잡아도 돼요. 이런 시는.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정상 비정상. 비정상. 겨울 저물녘. 시간 배경. 광화문 공간 배경.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에 겨울이니까 잎사귀가 다 떨어진 모습이죠.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 이거 도치법으로 볼 수도 있죠. 나뭇가지에 불을 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꼬마정구들. 꼬마정구가 의미하는 게 뭐야? 거기 꼬마정구에 세모 하나 칠까? 이게 뭐야? 문명을 나타내는 거죠. 문명을 나타내는 거지. 불꽃나무처럼 보여서 손뼉을 칠 뻔했다. 인위적인 아름다움에 현혹될 뻔하다. 이거 띄어쓰기 붙였어야 되는데 띄었었네. 현혹될 띄고 뻔 띄고 함이 아니라 뻔 함은 붙여야 돼요. 하다가 이게 전미사라서 의존명사 뒤에 전미사 붙였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근데 조심해야 돼. 근데 그 손뼉 쳤어 안 쳤어? 안 쳤어. 현혹될 뻔한 거야. 어둠은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이해를 잘해야 돼. 어둠 밑에 설명 봐봐. 이거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둠을 내쫓고 밤을 환하게 밝히죠. 여러분 대학 가면 이 환한 밤거리 이제 누빌 거 아니야. 수원역으로 인계동으로 누비면 돼야인데 안 되지. 수원역과 인계동의 밤을 누볐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야. 대학 못 간 백수가 됐든가 재수생이든가 수원시 소재대학에서 좀 아쉬움을 가진 대학을 간 거지. 밤거리를 누빌 거야. 우리는 어딜 누벼야 돼? 명동! 거긴 이제 중국 무역상을 내가 보따리 장사를 하겠다는 거고, 명동은 여러분들 대학교 때 가봤자 별로 없어요. 그 러시아나 중국인들 와가지고 물건만 사니까. 이태원은 요즘에 그 가로수길 다 상권이 죽어서 가봤자 밤에 9시만 되면 불 다 꺼져요. 자영업이 다 죽어서. 윤석열 이제. 자, 어디를 누벼야 돼? 자, 난 서울로 대학 갈 거거든. 꼬마 정부가 막 불을 밝힌 누벼야지. 어디는. 명동은 딱 1년에 한 번 가시면 돼요. 그 명동 신세계백화점 그 크리스마스 전광판 존나 예뻐. 거기 1년에 한 번 가는 거고. 어디를 가야 돼? 관악산은 이제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고요. 가면 좋은데 못 갈 것 같고요. 거기는. 관악산 왜 못 갈 것 같아? 우린 서울대를 못 가거든. 지금 남서울대 가게 생겼는데 무슨 어디? 제일 좋은 거. 젊음의 거리 어디? 한강? 그 이제 수능 망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갈 거니까 한강도 괜찮죠. 한강 간다는 것은 이제 중앙대나 숭실대 쪽, 상도동 쪽 대학을 갔기 때문에 흑석동 고개만 넘어가면 바로 한강 그 공원 나오니까 한강 좋지. 또 어디? 북한산은 가지 마세요. 북한산, 북악산 바로 밑에 국민대 있거든요. 그 쓰레기 학교. 나의 모교를. 아니 북한산 말고 어디? 홍대. 홍대 가야지. 그래서 한강 괜찮고 홍대 거리 좋고 근데 종로 쪽 괜찮고 그 종로는 이제 종로 1가부터 5가까지가 컨셉이 있어요. 특히 종로 3가는 그 안국동 쪽은 전통문화거리 있어서 되게 좋아. 그 다음에 또 어디? 청계천가. 거기 이제 밤에 이제 데이트. 거기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가. 신초는 옛날에 이화여대랑 연세대의 만남의 광장이었는데 그거 아세요?
신촌 가면은 거 신촌을 딱 두고 연세대 이화여대가 있거든. 이화여대생들은 신촌 앞에서 안 놀아. 거기 가면은 저 홍대 쪽으로 넘어가. 그 상수동 쪽으로 넘어가면 홍대가 나오는데. 신촌도 괜찮고 또 어디? 제일 좋은데. 응? 어디? 제일 좋은데. 그쵸? 집이 제일 좋죠. 아무튼 우리는 서울 거기 있잖아. 을지로가 요즘 뭐 힙지로라 그래가지고 되게 힙한 동네라고. 근데 을지로를 선생님 대학교 때는 을지로가 청계천 이렇게 라인이거든. 근데 선생님 대학교 때는 을지로가 약간 그 기계 부품 파는 데였어. 근데 요즘에는 거기가 이제 문화의 거리로 바뀌었다 그러더라. 바뀐 후로는 안 가봐서 잘 몰라. 을지로가 제일 재밌고 뭐 하다고. 그래서 이제 홍대는 약간 광란, 제정신 아닌 것들, 술, 향락과 타락, 이런 쪽이 많다 그러고, 이제 을지로가 이제 그 문화 쪽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가셔야 되는 곳이 있죠. 그 해화동 로터리 쪽, 대학로. 거기가 소극장이 많아서 문화 공연이 되게 많고요. 소극장 같은 경우는 그 관람료 공연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입장? 그게 되게 싸요 생각보다. 우리 때도 쌌는데 지금도 이제 상대적으로 막 무슨 뮤지컬 같은 거 보면 15만 원, 20만 원 막 그러잖아. 근데 그런 몇만 원 수준에서 되게 문화의 걸 진짜로 그 해화동 로터리 한번 꼭 가보세요. 그 길거리 공연도 버스킹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선생님은 이제 그 해화동에 가면 이제 성균관대가 그쪽이 있거든. 성대들이나 뭐 아무튼 되게 많이 모여요 서울 쪽에서. 자, 만약에 연세대 붙었고 고려대 붙어서 어디 가야 돼? 무조건 연세대 가셔야 돼요. 고려대 앞은요 막걸리밖에 안 팔아. 진짜로. 국민대랑 비슷한 수준의 학교가 어디야? 이제 숭실대거든. 국민대 숭실대 붙어서 어디 가야 돼? 숭실대 가셔야 돼요. 국민대는 등산각밖에 없어요. 그 국민대 입구 들어가면 성북도서관 있거든. 그 도서관 뒤쪽으로 산길이 하나 있어. 그 길로 걸어 올라가면 북한산 국립공원이 나와. 입장료 3,000원을 안 내. 등산객들이야. 전부 다 그 등산복 입고 막걸리 마셔고 도서관 앞에서. 그 가끔씩 이제 한잔 얻어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 대학 갈 거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뭘까? 정말 여유롭게 젊음이라는 것을 만끽할 수 있는, 그게 뭐 꼭 뭐 술이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죠? 여유로운 시간, 내 인생에 가장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야. 대학 한 3, 4학년만 돼도 이제 뭐 취업 준비하고 뭐 바쁘잖아. 그러니까 1, 2학년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남자애들은 1년밖에 안 돼요. 군대가. 군대 가기 전에 실컷 놀 것 같죠? 아니요. 실컷 술 처먹어요. 군대 갔다 오면 안 놀아줘. 아우 저 고인 무슨 암모나이트 막 이러고 고생대 유물 막 이러고 안 놀아줘. 남자는 1년밖에 안 돼. 여학생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좀 재밌게 잘 노시고 그러기 위해선 공부합시다.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병균은 보통 제거의 대상이죠. 근데 어둠은 자연스러운 거야. 그것을 병균처럼 인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연결 보세요.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비정상적 인식. 이거 서리법 아니고요. 잘 따라오세요.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놓았다. 자연의 순리에 위배된 것이고요. 권력은 세모. 그 다음에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군 동상 문화르르르 의인법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혹시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해. 이것도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배웠니? 그렇게 봐도 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잘 봐.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는 비정상적인 거야? 아니야, 이건 정상적인 거야. 그래서 간혹가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죠? 이 시에서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놓고 이질적인 것 고르기.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표현이 아닌 것 고르기가 나와.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는 멀쩡한 거예요. 겨울에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건 멀쩡한 거야. 비정상 아니야. 이상한 광합성화인데요. 옆에 설명 볼까요?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도시 문명 비판하는 것이다. 이거 학교에서 역설법으로 배운 모양이네. 역설법이라고 노란 띠테이프에 역설법 적으시고
광화문은 광화문. 요건 자연의 순리에 위배된 표현이고요. 쉬고 있던 겨울나무 뿌리들이 올라와 가지고 겨울이 교란당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네모 별표를 쳐놓은 거고요.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옆에다 적어 대상의 확대. 나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 이 뜻이죠. 인식의 확대.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열거. 시 내용이 어렵진 않아. 그 다음에 잘 봐보세요. 납작이랑 샤갈은 미술이라는 문학작품을 보고 그것을 말을 잘못했다. 미술이라는 예술작품을 보고 그것을 시라는 또 다른 문학으로 바꾼 거죠. 이걸 보통 이제 매체 인접성 또는 뭐 문학의 창의적 수용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납작 박수근 화법은 그 박수근이 그린 그림 보고 쓴 거고,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은 러시아 무슨 어떤 새끼가 푸틴이 그리진 않았겠지 뭐. 그린 그림을 보면서 시라는 갈래로 바꿨죠. 그때 납작 박수근 화법은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표현한 거야. 그래서 납작 거기 보라색 잠깐 봐봐. 보라색으로 처리해드린 거. 누르다 납작하게 뻗어 있다, 눌렀다가 벽에 붙인다, 납작하다 있죠. 이게 전부 다 그림의 기법이야. 근데 이것을 내용적으로 갖고 오면 뭐가 돼? 민중의 고단한 삶이 돼. 그러니까는 그림을 보고 민중의 삶을 느끼면서 시로 바꾼 거야. 이해됐니? 그런데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있다 없다. 이 시는 메시지가 없다. 이미지 중심이야. 좀 차이가 있어. 자, 납작이를 보시면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거 보라색만 다 눈으로 따보세요. 보라색 형광펜만 눈으로 따봐. 쭉 한 4군데 정도 나오죠? 쭉 눈으로 따서 오른쪽에 보라색 박수근 그림의 특징 표현, 삶의 고단함, 평면적으로 다룸. 이해됐니? 그래서 그림의 기법이 연결된 시구를 찾으라. 그럼 뭐만 찾으면 돼? 납작하다, 누르다 다 찾으면 돼. 그냥. 됐지?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4번째 줄에 쭈그린 안악내 민중들, 힘들게 살아가는 민중들, 예편내 아이들, 그림에 반영된 소재.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서리법. 그 그 노란색 띠테이프에는 뭐라고 적을까? 현실에 대한 비판. 현실에 대한 비판. 뭐 이연 내용도 너희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림 속의 내용을 묘사해주고 뭐 좀 힘들게 살아가는 민중 모습 설명해주고, 이거 읽으시면 돼요. 마지막에 펄렁펄렁 의태어 힘없이 살아가는 모습. 됐니? 납작이는 어렵지 않죠. 샤갈. 밑에 제목 밑에 의미 위주 X라고 적혀 있지. 그러니까 이 시는 주제 중심, 의미성 중심이 아니야. 굳이 따지면 주제가 뭐야? 봄의 생명력이야. 근데 그거 자체는 그냥 큰 의미가 없고요. 의미 위주 X 옆에 뭐 중심? 이미지 중심이야. 무어 중심, 이미지 중심. 그래가지고 좀 색채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시의 왼쪽을 보시면 흰색, 파랑, 녹색, 빨강 체크해놨죠. 흰색을 원래 흰색으로 썼는데 안 보이더라고. 인쇄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참 한심해 보였어. 내가 생각해도 야, 병신 뭐하냐 싶더라고. 그래서 검정색으로 쓴 다음에 흰색으로 칠하니까 검정색 글씨가 또 지워져. 그래서 고민을 했어. 흰색을 어떻게 흰색으로 표현하지? 방법이 없어. 그래서 검정색의 흰색 글씨를 쓰니까 흰색보다는 검정색 이미지가 더 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리끼리 한 색으로 흰색이라고 쓴 거야. 나머지 색깔 맞췄어. 파랑, 정맥이 파랑색. 그 다음에 올리브빛이 이게 녹색이래요. 녹색. 불은 뻘검. 야, 흰색은 내가 흰색 글씨로 못 쓰겠더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제목을 잠깐 다시 보세요. 눈, 동그라미 쳐져 있죠? 눈이 무슨 이미지야? 여기서 띠테이프. 생명력의 이미지야. 생명력의 이미지야. 차가움의 이미지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겨울 시견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리고 계절 언제야? 봄이에요, 봄. 선생님, 봄에 눈이 왜 내립니까? 내려요, 가끔. 난 아직도 기억나. 모르게 오래 내렸나?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4월 10 며칠 날 눈이 내린 거야. 그것도 살짝 내린 게 아니라 존나 펑펑 내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어. 이상기후, 뭐 기후변화 이런 거잖아. 다 같이 기도했어. 고3 때였거든. 그때는 수능을 8월 달에 봤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수능을 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반에 50명이었는데 그때 교회 다니던 새끼가 있어. 이 새끼 갑자기 야 자식아 내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때는요 공부 빼고 다 재밌거든. 다 같이 아멘 이래가지고 복도에 쩌렁쩌렁 소리가 울려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어? 몽둥이 들고 오셨어. 그래 처음 맞았거든. 누구야 그러길래 우린 다 같이 그 새끼를 봤지.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 봄에도 눈이 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일단은 눈을 겨울 차가움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샤갈의 마을은 밑에 설명 나오죠. 실제 공간? 아니다. 3월이에요. 시간 배경, 봄의 시작, 온다 현재형.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작업하면서 그림을 좀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좀 깜빡했어. 정맥, 생명력, 바르르 바르르 음성상징어. 정맥, 눈이 막 내리고 눈이 뭘 덮는데 빨리빨리 따라와. 지붕과 굴뚝을 덮는데 그래서 정맥을 어루만진다, 굴뚝을 덮는다, 연결시켜서 눈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고요. 굴뚝을 덮는다, 포근함의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눈을 차가움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샤갈의 마을에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 메말랐던 생명들이 다시 올리브빛, 얘는 생명력이 되겠죠. 그러면 올리브빛 밑에 저거 생명력. 그 다음에 불, 얘도 생명력. 불 밑에 띠테이프, 생명력. 아궁이, 토속적 시어, 이건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림의 내용을 유년기 회상으로 전이시키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뭐 어떻게 왜 전이시키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됐니? 이거 어떤 거? 생명력. 라이프 파워. 영어도 개 잘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봐. 잘 봐봐. 고재종 씨의 세안도라는 작품이 있죠. 혹시 몰라도 너는 이거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봐. 그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지. 그게 추사 김정희라는 시인이 쓰신 우리 학교 선생님이라며. 조용히 해. 그 조선시대 때 이제 김정희 씨 있잖아. 이분이 유배를 가서 그냥 그린 그림이야.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좀 그림이 황폐하죠. 그래서 고재종이라는 시인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디로 넘기냐면 그 그림 안에 보면은 집 같은 거 하나 그려져 있죠. 이거를 농촌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연상이 돼서 이 시도 그림을 보며 아까처럼 그림을 보며 재해석을 한 거야. 읽어보시면 그냥 농촌 피폐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혹시 몰라서 같은 컨셉의 작품이기 때문에 좀 넣어놓은 거고요. 똑같이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기시면 송수건의 세한도라고 있죠. 아까는 농촌 피폐로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본 거예요.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봐봐. 박수근 씨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재해석을 했지. 민중의 고달픈 삶으로. 그래가지고 시를 썼지. 고재종 씨도 김정희 씨의 그림을 보면서 농촌 피폐로 재해석을 한 거야. 이해됐니? 근데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을 봐봐. 그냥 그림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만 썼죠. 송수건이라는 시인은 그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만 쓴 거야. 그냥.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시 두 개를 다 넣어드렸어. 먹붓을 들어 빈 공간에 선을 내고 까치 한 쌍. 근데 그 그림에는 까치가 없어요. 그래서 까치는 상상으로 그린 내용이고요. 뭐 울음 어쩌고저쩌고 와우!
그냥 이런 내용이야. 읽어봐 보시라고 연결되는 좀 있으니까 이게 사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을 기준으로 연결될 법한 외부 작품을 골라낸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돼. 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가 군사독재라 그랬잖아. 그럼 군사독재 관련된 시가 한두 개일 것 같아? 몇십 개야. 그러니까는 그걸 골라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냥 여기 사이사이 들어있는 외부 작품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그냥 외부 작품을 좀 읽는 연습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세요. 아까 뭐 농담으로 선생님이 뭐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맞추니? 그지? 그 다음에 264 노정기 이건 간단하게만 하면 돼요. 얘는 이거는 자신이 좀 힘들게 살았음을 돌아보는 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모 치는 단어만 쭉 보세요. 깨어진 배, 어설프다, 포범 뭐 되게 많죠. 이 세모 친 시어들이 전부 다 뭘 나타내는 거? 화자의 부정적인 삶의 인식을 나타내겠지. 그러니까 이 시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내신용으로 공부하기에는 매우 쉬운 시야. 뭐만 골라내면 돼?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자신의 삶이 힘들었음을 나타내는 세모 시어들만 쭉 봐주면 돼요. 이거 사실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 보면 좀 이렇게 발견이 될 거야.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노란색 테이프만 쭉 넣으면서 전체를 훑어보자. 목숨이랑 마치 깨어진 뱃조각 무슨 법? A는 B. 은유법. 부정적 자기인식은 보시면 되고요. 2연. 남들은 기뻤대. 자기는 기뻐 안 기뻐? 그래서 자신의 삶과 비교, 비극적 삶 부각.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그 불안초조. 노란색 띠테이프 불안초조. 그 다음에 소금, 조수, 뭐 부정 단어들 삶의 시련 고난은 다 보면 알죠. 대신에 산호도와 남십자성은 동그라미 쳐놨죠. 이거 삶의 희망을 나타내. 노란색 띠 삶의 희망. 쫓기는 마음, 지친 몸. 화자의 처지를 직접 제시. 쫓겼다, 지쳤다. 직접 제시. 지평선, 화자가 가려는 곳. 시궁치, 열대식물 다 부정. 거미 이꼴 누구? 화자. 세모, 오른쪽에 수동자, 노란색 띠테이프 3개가 있네요. 수동적, 비주체적, 끌려왔다고. 수동적, 비주체적. 안정적이다, 아니다? 마지막에는 X 그려놓으면 되겠죠? 마지막 년 도치, 뭐 고단했던 삶 알지? 그래서 이 시도 그냥 부정시험만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극복 의지,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거 있니 없니? 없죠. 그 다음에 질투는 나의 힘. 질투라고 지랄이야. 이 시를 잘 봐.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년만 좀 집중을 해보시면 돼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종이, 그 종이에는 뭐가 적혀 있어? 현재의 삶이 적힌 종이가 나중에 떨어질 거죠. 1년을 조심해야 돼. 그 노란색 띠테이프 미래의 시점 가정. 미래의 시점 가정. 근데 제목 밑에 질투는 나의 힘의 그 노란색 띠테이프는 나중에 좀 불러드릴게요. 지금 제가 가진 거랑 안 맞아서 그래. 네, 잘못 불러드릴까 봐. 이건 나중에 불러드릴 거니까 그건 일단 보류. 그럼 잘 봐봐. 이 시는 그러면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가정해서 지금 현재와 과거를 성찰하는 거지. 똑같은 구조로 된 시가 오른쪽에 윤동주의 참회록이라는 시야. 요 시를 잠깐 보게 할게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에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길래 이다지도 욕될까. 거울을 보면서 뭐해? 성찰하고 있죠. 거울이 성찰의 매개체인데 나는 나의 참회의 글, 이게 성찰의 글이야. 반성의 글을 쓸 건데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말아 살아왔던가. 지난 삶을 나타내. 지난 삶을 돌아보니 내가 좀 부끄러웠다, 기쁨이 없었다 이 뜻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여를 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넣어드린 거야.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이게 광복의 날인데요. 또 한 줄의 참여록을 쓸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을 가정했지. 그러고 나서 그때 그 젊은 나이가 현재를 말해.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에 현재를 성찰하죠. 요것 때문에 넣어드린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하라는 말은 안 나올 거야. 그래서 구조가 똑같아서 그래.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성찰. 대충만 봐놓으세요. 대충만 그냥.
다시 질투를 보시면 내 마음은 공장을 많이 세웠대. 그때 여기서 그때는 언제야? 현재가 되겠죠. 어리석게도 성찰.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어쩌고 저쩌고 방황. 가진 게 뭐밖에 없어? 탄식, 절망적 현실인식. 거리마다 무엇을 세워두고? 청춘을 세워두고. 관념의 구체화라 그래요. 관념의 구체화. 살아온 날들을 세어봤대. 성찰.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화자의 삶. 그 밑에 노란색 테이프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목이랑 요건 나중에 말씀드릴게. 내 희망은 질투뿐이었구나. 종교의 어미. 그 밑에 것도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가진 거랑 안 맞아가지고 잘못 불러드릴까 봐 그래. 요거 빈칸은 나중에 조금 더 단톡방에 올려드릴게.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대. 일종의 질투 읽어보시면 되고요. 진정한 자신의 마지막 문장. 전책성을 찾지 못했다. 고선생님 빈칸 4개 정도 아직 채워드리지 못한 거 있지. 그 제가 가진 거랑 좀 파일이 안 맞아서 나중에 확인하고 이건 올려드릴게 그냥.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하종우 씨의 이거 들어봐. 요거는 사실 현대시로는 가르쳐드린 게 아니고요. 신분이라는 시가 있죠. 그 다음에 밴드와 막춤, 시내버스 정류장, 동승, 원어라는 시가 있지. 이 시를 참고로 넣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에 이슬람 정육점 있죠. 그게 뭐야? 결국 인종차별이라든가 평등의 문제지. 하종오라는 시인이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들, 인종차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쓰시는 분이야. 또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의 차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시를 쓰시는 분이야. 그래서 뒤에 있는 하종오 씨의 시 4개를 넣어드린 거는 이거 시를 그냥 읽어보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 이슬람 정육점 때문에 넣어드린 거야. 읽어만 보시라고 그냥. 알겠지? 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 정리 다 마치고요. 그 질투는 나의 힘은 나중에 좀 다시 올려드릴게.